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8번째 시간입니다. 자, 금세 8강에 왔죠?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뒤를 보지 말고 열심히 자기의 앞을 가꾸고 닦고 하다 보면 어느새 정상이 공부입니다. 사실 멀다 하면 진짜 힘들죠. 우리가 등산을 하면서도 중간에 묻죠. 힘들어서 얼마나 남았나요? 하산하는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금방이에요. 다 왔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되어지죠. 또 묻습니다. 얼마나 남았죠? 금방이에요. 다 왔습니다. 자, 그렇게 두세 번을 쏟고 나면 드디어 바람이 몰아치는 시원한 정상이 있습니다. 바로 공부도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계속 사람에게는 시련과 고통만 올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기쁨과 희열이 그 고통을 아주 잠재우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줍니다. 우리가 벌써 8강인데요. 독해 파트의 17, 18, 19, 20강 이런 정도의 부분을 떼고 나면 딱 절반 정도에 왔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이제 기초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가장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 기초에서 바탕을 잘 닦아 놓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운전면허증과 같죠. 연습을 할 때는 좀 어색하지만 조금만 숙달이 되면 그 기초는 몸에 배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갈 길이 멀다 하더라도 기초를 끝내고 나면 거의 절반은 왔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이제 능동태, 수동태, 그죠? 수동태, 능동태인데 수동태라고 하는 건 passive voice, 영어로 자, 능동태 그러면 active voice.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자, 수동적이다 그러면 뭔가 passive, 그죠? 여러분 레슬링에서 passive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자, 어쨌든 뭔가 강압적으로 그 동작이 주어를 향해서 거꾸로 오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능동태는 주어가 그 동작을 동사를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방향성이죠. 자, 이런 것들이 왜 쓰였느냐, 영어에서. 첫 번째, 자, 능동태는 주어가 그 행위를 능동적으로 한다. 보세요. He loves her. 보세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 그가 사랑한다. 그가 사랑한다. 뭘 사랑하는데 동물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독서를 사랑하는 거야? 충분히 그 사랑한다의 대상, 이 사랑한다의 대상, 이걸 뭐라 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하는 거죠. 목적으로 합니다. 그가 사랑한다, 뭐뭐를. 그가 연다, 뭐뭐를. 그가 그저 만났다 누구를. 이 어떤 동작의 대상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그 동사의 동작을 목적어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바로 능동태. 하지만 여기서 그녀는 자이든 타이든 이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 her를 주어 자리로 이렇게 옮겨서 she 그 다음에 받는다 그러려면 꼭 is loved by him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뒤에 가서 수동태 만드는 법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 강의 끝부분에 가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동작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녀는 그 남자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이걸 수동태라고 하죠. 이렇게 동작. 수동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능동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딘가에서 한 번 정도 들어보았고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도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그죠? 함께 생각해 보았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녀가 받는다. 그 남자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그래서 이 수동태의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 뭔가 당하다. 그죠? 이렇게 당하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말에서 이제 피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어를 망치는 그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수동태라는 거예요. 뭐 당하다, 되다, 지다 이러면 우리말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말들이 그래도 영어가 국제어다 보니까
자, 우리의 그 좋은 말들을 잠식하고는 있는데, 저는 그건 그렇고요. 우리가 또 영어를 또 써야 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자, 이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비동사하고 PP. 비동사하고 PP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무슨 태? 수동태. 앞에서 살짝 공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3단 변화에 들어가는 예를 잘 외우고 있어 봐요. 여러분 할 게 없어요, 사실. 이 과거분사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제가 준 것만이라도 다 외우면 여러분 그래도 불규칙 동사의 활용형에서만큼은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에서 톱 클래스에 들어간다. 거기 있는 거 달달 외우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외워준다는 것은 자, 뭐 1000개 외우라고 했으니까 200개 외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 빼고 100개 정도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그걸 100단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여러분은 계속 정상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비동사는 시제를 나타내주고 시제 그러면 바로 앞에서 배웠듯이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얘가 현재형 비동사니까 현재 사랑받는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was였어 봐요. 과거에 그 남자한테 사랑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앞에 will 쓰고 will be loved 그래 봐요. 아, 미래에 사랑받을 것이다. 응?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야, 너는 그죠? 넌 시집가면 넌 사랑받을 사람 같아. 이런 식으로 you will be loved by somebody. 그죠? 누군가한테는 사랑받을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비동사가 시제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비동사는 과거가 되더라도 수가 있죠. was나 were처럼. 그러니까 이는 수를 나타내 줘요. 단수, 복수. 물론 조동사가 들어가는 순간에는 will, shall, can, may, must, would, should, could, might, 원형 be라고 나오니까 수가 없어지지만 그죠? 현재형일 때도 am, are, is, 과거형일 때도 was, were 이렇게 바뀌니까 수를 갖는다고 보는 거고요. 얘가 드디어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목적어가 있다는 건 얘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의 학문적으로 타동사라고 그러죠. 타동사, 그죠? 타동사가 되어야 수동태가 가능한 것이고 수동태가 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거의 동작은 타동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주어 자리에 목적어였던 어떠한 대상이 강조되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쭉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비동사 PP가 수동태라고 하는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시제를 수를 나타내주는 게 비동사고 PP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3단 변화에서도 마지막에 세 번째 변화인 3단 변화의 PP가 이래서 암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냥 중요한 건 알았는데 옛날에 열심히 외우다가 포기하고 지금쯤은 그죠? 대부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시지 말고 제가 정리해서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보는 거 그거 여러분 나중에 기본서 할 때까지 충분히 외우고도 남는 시간이고 그거 다 외우면요 뭔가 동사를 내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면서 야 동사 너 있잖아. 자, 이 동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본 기초 영어의 마지막으로 가더라도 여러분 영어 문장이라고 생긴 것들을 꽤 내가 기초인데 시험에 나왔던 영어 문장들이 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줄줄줄 읽을 수 있어요. 지금같이 배워놓은 것들이 보이면 동사가 탁탁 보이면요. 주어가 앞에 있을 것이고 그냥 쭉쭉쭉 읽어나가면서 능동이면 한다, 했다, 할 것이다. 수동이면 된다, 될 것이다, 되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게 영어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저를 믿고 follow me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살짝 옆으로 나가서 이렇게 들어보셨죠?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자동사는 수동태 불가.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었던 두 가지가 이걸 거예요. He was died. 또 그죠? He was disappeared. 자, 그는 죽었다. 그는 사라졌다. 자, 그럴듯하죠. 그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die를 한번 딱 올라가 보면
died. 이렇게 규칙 변화를 하는 자동사로서 그냥 죽다, 뭐 병들어 죽다, 늙어서 죽다, 사고로 죽다, 그냥 죽다. 죽은 거예요. 누가, 그죠? 죽임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나이 들어서 죽던, 병들어 죽던. 뭐 어쨌든 그런 표현이 죽다, 주어가 죽다, 뭐뭐를 죽다가 아니잖아요. 죽이다 그러면 kill이잖아, kill. 그죠? 그러니까 die와 kill은 달라요. die와 kill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disappear라고 하는 걸 보시면 disappear, appear의 반대죠. appear는 나타나다고요. disappear는 사라지다. disappeared. 요렇게 해서 자동사로서 사라지다.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죠. 수동태 될 수 없습니다. 수동태 될 수 없습니다. 자,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자, 그 팀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자, 그 팀이 뭔지 뭐 배구팀인지 농구팀인지 야구팀인지 모르지만 최초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되다. 여러분 뭐로 배우셨어요? consist of가 있죠. consist of. 이렇게 자동사라고 하죠. 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동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동사가 뒤에 전치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자동사라고 하는가? 뒤에 나오는 명사, 명사구를 consist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of가 가지는 거예요. 결국. 전치사가 뒤에 있는 목적어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영어에는 이 대상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그게 뭐냐면 지금처럼 사랑하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고요. 이렇게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뭐 전치사 뒤에. 전치사 of, for, 뭐 by, in 이런 전치사가 있잖아. 이런 거 뒤에 명사, 명사구가 있으면 이거는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이 동사 자체가 목적어를 갖지 못하고 전치사에게 그 목적어를 내주기 때문에 자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구성된다는데 보세요. 그 팀은 the team was consisted of 10 members then. 그 팀은 구성되었다 10명의 회원으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과거는 잘 썼는데 보세요. consist of 자체가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를 이렇게 비동사를 붙여서 수동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비동사 자체를 못 쓰니까 이래버려야 돼요. 이렇게. The team consisted of 10 members then. 이렇게 써야만 됩니다. 자동사 수동태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센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신용카드에 항상 보면 거기에 영어로 expire라는 단어가 있어요. expire. 당신의 신용카드에 만기를 꼭 입력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카드라고 입력해서 접수받아서 물건을 내주었는데 만기가 되고 효력이 없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받으면 등록이 안 되고 이 거래가 안 되잖아. 그래서 expire라고 하는 만기가 되다. expired date. 만기되는 날짜. 뭐 이런 식으로. expire는 만기가 되다죠. 그럼 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되다, 당하다 이런 기분이니까 수동태라고 해서 the credit card 자 was expired. 자, 그 신용카드가 만기가 되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게 언어적 감각을 좀 길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살짝 틀립니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는 것도 여러분 세워라 멈춰라 한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죠? 네가 잘났든 못났든 네가 성공했든 네가 실패했든 시간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는 것도 저절로 시간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이 됐다는 얘기지 네가 또는 회사가 억지로 만기가 되도록 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동사로서 수동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the credit card expired. 그죠? 신용카드가 만료가 되다. 만기가 되다. 이렇게 능동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요 되다라는 말에 함정에 조심하라.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어쨌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 주어가 능동적으로 동작을 한다. He walks a half mile every morning. 이 첫 번째 거는 walks가요. 자, 그가 매일 아침 반마일을 걷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walks가 걷다는 뜻인데 여기서 half mile은 언뜻 보기에는 명사구처럼 보이지만 얘는 부사구예요. 자, 요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간이라든지 시간, 거리, 그죠? 장소, 그죠? This morning, this year, 그 다음에 10 miles 또는 10 kilometers, 그 다음에 this place 또는 the place 이런 식으로 시간, 거리, 장소, 그 다음에 장방시거, 방법, this way 이런 명사들이 있을 때, 명사구가 있을 때 이 앞에 전치사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도 이 말 자체가 부사처럼 쓰여요. 부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사적 대격이라 하는데 그냥 부사처럼 쓰이는 말이 있다. This morning 그러면 이게 목적어예요? I like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I like drinking coffee every morning. 나는 매일 아침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커피 마시는 것이 목적어지 every morning이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두 개나 이런 걸로 이루어졌어도 every morning, this time, 10 miles, this place, this way 이런 식들은 부사처럼 쓰이는 부사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half mile이라는 반마일, 0.5마일 매일 아침마다 걷는다. 이게 다 부사구예요. 그래서 주어가 능동적으로 걷는다는 거죠. 반마일을 매일 아침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도 테니스 치는 것도 주어가 직접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주어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능동적 동작을 주어가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수동적으로 동작을 받는 거죠. He is taken to the hospital. 이유는 모르겠지만 taken, be taken to 그러면 실려간다는 거죠. 그가 병원으로 실려갔다. 뭐 사고 때문에 아니면 뭐 쓰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원으로 억지로 그저 타의 힘에 의해서 실려져 간 거잖아요. 수동태고요. 두 번째, 그는 그 연극에 대해서 감동을 먹었다. 감동받았다. 그죠? 연극을 보고 감동받는 거죠. 뭔가 감동받고 관심 갖고 만족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지금부터 아예 지쳐야지 그런다고 지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치고 싶어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절대 지치지 않아요. 그죠? 저 식당 하시는 분들은 막 저기 캐셔에 막 돈이 들어오는 거 보면 막 힘이 난다잖아요. 여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것처럼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다 당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I was impressed, I was satisfied, I was surprised, I was tired, I was amazed 이런 식으로 문장이 수동의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he was laid off. lay off가 보세요. 사장이 해고해졌어. The boss laid off. 누구를 해고했다는 him. lay off가 해고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부사인데 이게 전치사 아니고 부사예요. 타동사 부사로 이루어진 동사구인데 얘가 사장은 그를 해고했다. 그는 해고당했다. He was laid off by the boss. 뭐 사장님이 해고했거나 아니면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는 해고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illegally 불법적으로 해고당했다. 그죠? 이거 해고도 정확하게 나름대로 그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말도 없이 해고하는 그런 회사 단체들 그죠? 충분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불법으로 해고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해고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능동태의 강점은 뭐냐? 이제 수동태의 강점과 능동태의 강점을 비교시켜 드리는 이유는
능동태의 강점은 분명히 뒤에 목적어가 있을 겁니다. 물론 1형식이나 2형식은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지만 3형식, 4형식, 5형식은 반드시 목적어가 있죠. 1형식은 목적어 없고 2형식은 보어가 있지 동사 뒤에 목적어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목적어가 명사일 때에 목적어가 있고 대명사일 때 있고 명사 구일 때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별표를 하나 치세요. 다섯 번째도 별표를 하나 치세요. 자, 제가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동사란 녀석은 8개의 도구 중에서 동사란 녀석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변신의 기제라고 그랬어요. 동작 하나에 단어 하나다. 이건 수학이지 절대 언어가 아닙니다. 동사 하나, look 이런 동사만 보더라도 look에 붙어, 돌보다, look for, 찾다, look into, 조사하다, look up to, 존경하다, look down on, 무시하다 이렇게 뒤에 단어 한두 개를 붙여서 의미를 확 바꿔 쓰듯이 변신의 기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왕 나왔으니까 지금 레이오프도 레이는 타동사고요. 오프는 부사예요. 물론 오프가 전치사도 있습니다만 이 타동사 레이 뒤에서는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look 애프터, look 보다인데 애프터가 붙으면 얘는 돌보다는 뜻이 돼버려요. 얘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자동사부사 전치사 speak whereof. speak는 물론 무엇을 말하다 하면 타동사고 뭐뭐와 대화하다 하면 자동사지만 잘 말하다 뭐뭐에 대해서 그러면 칭찬하다는 뜻으로서 얘는 부사고 얘는 전치사입니다. 보세요. 제가 동사는 변신의 기제라고 그랬죠. 아니 세상에 레이란 동사가 불규칙 동사로 레이, 레이드, 레이드 그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오프를 가지고 뭐뭇을 없어 우리 잘 보이게 써드릴게요. 뭐뭇을 해고하다. look 애프터는 뭐뭇을 돌보다. speak whereof는 뭐뭇을 칭찬하다. 자, 보세요. 그 사장은 해고했다. 누구를? 해고했다는 뜻이 동사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사를 가지고 이름이 이루어진 거죠. 아까 레이는 뭐라고? 눕히다, 눕히다, 뭐뭇을 눕히다. 뭐뭇을 낳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거기 오프가 붙으니까 뭐가 돼버려요? 해고하다가 돼버렸죠? 변신 잘하죠? 자, 그 다음에 look 그러면 그죠? look at me, 날 좀 봐. look at me 이러면 날 봐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게 애프터를 붙이는 순간 뭐가 됐어요? 뜻이 돌보다가 돼버린 거예요. 자, 주어는 돌보았다 누구를? 그 불쌍한 아이를 그죠? 그 나이 드신 노인을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잘 말한다 뭐뭐에 대해서 칭찬하다. 보세요. 여기는 부사 붙여서 타동사가 되더니 여긴 전치사 붙여서 자동사라더니 여기는 부사와 전치사를 하나씩 붙여서 또 동사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뒤에 부사도 붙이고 전치사도 붙이고 부사 전치사도 붙이고 또는 명사도 붙이고 이러면서 의미를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꾸겠죠. 변신의 기제인 동사가 그래서 동사 구로 이렇게 구동사라고도 하죠. 구동사. 이거 나중에 본강에 가면 많이 외울수록 좋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변신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때 얘들은 타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보시면 He looks after a poor child in his village. 그는 그의 마을에 불쌍한 한 아이를 돌보아 줍니다.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자, a poor child is looked after by him in the village. 보세요. 자, in his village, in the village. 한 불쌍한 아이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남자에 의해서 그 마을 안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가 가능해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요즘의 대세입니다. 얘는 시험 문제 나오는 대세.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이거 look after라고 하는 의미를 수동태로 만들 때는 look after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수동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look과 after는 동사구로 구동사로서 절대
분리되면 안 되고 사라지면 안 됩니다.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얘들은 그러니까 구라고 해서 단어가 2개 이상이 붙어서 하나의 동사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붙어 다녀야 되는데 얘를 뺀다거나 얘를 빼서 시험 문제를 주면 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동사보다 전치사. He always speaks well of his students. 그는 자신의 학생들을 늘 항상 칭찬하곤 한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항상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어쨌든 always speaks well of 그 다음에 his students. 자,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도 speak well of가 이렇게 이게 하나의 구동사예요. 이 구동사이기 때문에 이걸 목적어로서 빼면 되는 겁니다. 만들어 볼게요. 목적어 앞으로 his students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동사 PP 만들어야 되는 비동사를 쓰려니까 여기 현재니까 여기에 비동사가 현재로서 주어가 복수니까 his student 주어 복수잖아요. 비동사를 현재를 쓰되 복수를 쓰려면 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speak의 과거분사는 spoken 그 다음에 well of 붙이고 그 다음에 by를 써주고 수동에서는 이 he를 힘으로 붙이는데 여기 빈도부사 그냥 버리면 안 돼. 빈도부사는 어디다 붙이느냐? 비동사 뒤에 붙여요. 이렇게 해서 His students are always spoken well of by him. 그의 학생들은 항상 그 선생님에 의해서 칭찬을 듣곤 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래서 4번과 5번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 꼭 튀어나오는 그런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의 강점으로 가볼게요. 수동태의 강점 1, 삼형식 수동태,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지우고 계속 가겠습니다. 수동태의 강점이 뭐냐? 당연히 그 이유도 있겠고 강점도 있겠죠. 뭔가 영어식 사고에서는 중요한 것을 던져주고 사랑한대, 결혼합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어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만난 지 10년 됐구려. 그 강산도 변했고 산천도 변했고 우리의 청춘도 변하니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빙빙 돌려서 그죠? 동양식 사고방식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한대 결혼하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벌써 만난 지 3년째야 천일째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구구절절히 앞에 서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죠? 나중에 우리 함께 평생 남은 기간 동안 새벽밥을 같이 먹어볼까? 그때도 끝내 그죠?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평생 새벽밥을 먹어볼까? 이렇게 은유적으로 메타포하는 암유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동양식 사고방식이죠. 보세요. 진달래꽃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후떡 가버려? 이게 아니라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동양식 사고방식인데 서양식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파티 석상에 가더라도 저한테 좋은 와인이 있는데 한잔 할까요? 좋아요. 같이 가서 마시고 그리고 당신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 한번 연애할까요? 같이 사귀어 볼까요? 그럴까요? 이러면서 바로바로 어떤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그죠? 염탐하고 제가 빨리 나한테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드라마 자체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가는 방향이 많죠. 그것처럼 자 삼형식은 삼형식 수동태는 당연히 목적어를 앞으로 뺐을 테니까 목적어가 없다. He loves Mary. Mary is loved by him. 사형식 수동태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삼형식을 수동태로 만들면 당연히 주어, 타동사, 이렇게 목적어 있잖아요. 그러면 목적어 앞으로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타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이 타동사에 PP를 붙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by란 전치사 하나 써주는 거예요. 왜? 주어를 그냥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전치사를 만들어주고 전치사 뒤에 집을 만들어서 전치사 뒤에 가도록 하는 거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처럼 주격이면 목적격어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으니 당연히 목적어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사형식은 보시면 알겠지만 he gives me good advice. 그는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하곤 합니다. 이때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면 I am given, 나는 받곤 합니다. 좋은 충고를 그에 의해서. 보세요. 사형식일 때는 수동태는 무조건 목적어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수요 동사로서 뒤에 간접 목적어하고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하고 을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수요 동사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교장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에게 상장과 상패를. 자, 아버지께서는 주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을. 이럴 때 어쨌든 간접 목적어도 나갈 수 있고 직접 목적어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간접 목적어도 나갈 수 있고 직접 목적어도 나갈 수 있다. 그럼 간접 목적어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게 주어가 될 것이고, 당연히 이 수요 동사는 비동사 PP로 만들어서 시제와 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여기 그냥 직접 목적어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 내려 쓰고, 그리고 by, 그 다음에 주어를 여기다 주어를 목적격으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게 되면 여기 목적어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형식의 수동태의 강점은 그래도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은 요즘에 대세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형식도 마찬가지. 보세요. 오형식. 아직 여러분이 모른다 하더라도 오형식은 뭐가 오형식이냐? 삼형식의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근데 보세요. 자, 여기다가 그는 불렀다 나를, 그는 불렀다 나를 천재라고, 그는 불렀다 나를 박사라고, 그는 불렀다 나를 김씨라고, 이런 식으로 주어 다음에 이걸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데,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 문장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목적어를 뭔가 보완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야 이걸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내는 건 얘기 안 했어요. 하지만 간목직목에서 간목만 앞으로 나가는 거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는 목적어만 나가는 거지 목적격 보호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보세요. 한번 볼게요. He called me, 여기다가 제로미라고 썼다고 칩시다. 제로미. 그는 나를 제로미라고 불렀죠. 그럼 나는 불려졌어요. I was called 제로미라고 써줘야 되죠. 그죠? 제로미 by him. 나는 그 남자한테 제로미라고 불려졌죠. 보세요. be called라는 수동태가 나왔는데 여기는 지금 목적어가 아니고 보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형식은 수동태가 만들어지면 이형식으로 되는 거죠. 이형식으로 이렇게. 오형식은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면 이형식이 되고,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만들면 삼형식이 되고, 삼형식을 수동태로 만들면 일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삼형식은 일형식이, 간목이 빠지면 삼형식이, 오형식은 이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제로미는 같은 개념이죠. 그죠? 이런 걸 이형식이라 하죠.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하고 보어가 같은 것을 우리가 이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기초인 건데 되게 어렵도록 느끼면 안 되고, 기초에 완전히 기초.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그러면 수동태를 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선호할까? 1번. 주어가 불분명해. 그가 한국전쟁에서 전사했다. 누가 그 사람을 죽였을까요? 굶어 죽었을 수도 있고, 공포에 질려서 스스로 죽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뭐 총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고, 대포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주어 행위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연예인 A씨가 살해당했습니다. 어젯밤 강남 대로에서. 그러면 누가 죽였느냐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수동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어일 때 역시 수동태를 씁니다. 자, 사람들은 그가 음악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그 사람이 음악가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말한다는 얘기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음악가로 불려집니다. 그는 음악가라고들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세상에 떠도는 소문처럼 이야기하니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굳이 일반 주어인 people을 쓸 이유가 없어서 수동태를 선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거기 세 번째 동그라미 위원회가 바로 최종 결정을 했다. 최종 결정이 중요한 건데 위원회가 했다는 것보다 그럴 때는 최종 결정이 결정됐습니다. 누가 결정한 건가요? 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됐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행위자를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다. 위원회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목적어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거기에 수동태가 have been praised,인데 소년들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 들어왔다. 칭찬 듣는다 그러면 그냥 사실이고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늘 그 아이들은 칭찬을 들어왔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지만 인도네시아죠 아마 거기가? 거기에 동굴 탐험 나가가지고 왜 며칠 20 며칠인가 만에 10 며칠 만인가 20 며칠 만인가 돌아왔던 그죠? 예. 소년 축구단 팀 아시죠? 걔들이 되게 용맹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도와주고 그래서 다 완벽하게 살아났잖아요. 그죠? 나만 살겠다고 했으면 아마 큰 문제가 있었을 텐데 다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먼저 형의 아우를 보호하고 아우들은 또 잘 탈출하고 이래서 완벽하게 살았죠. 그러니까 다 세계 언론이 집중해서 칭찬을 해왔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칭찬을 들어왔다. 이게 완료 수동태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동태는 몇 가지 만드는 방법이 있는가? 지금 세 가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수동태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 단순 동사, 목적어. 단순이야. 자, 했다, 한다, 할 것이다. 이런 단순 시제에서 수동태가 만들어져서 주어, be, pp, by, 목적어 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여기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그냥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 동사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연주회가 그죠? 그녀는 콘서트를 열고 있다. 그러면 그녀가 콘서트에서 멋진 그죠? 첼로를 연주하고 있다. 그러면 첼로가 연주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 동사, 비동사하고 동사 ing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진행형의 수동태가 되면 주어, 비동사 뒤에 이번에는 being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pp가 나오고요. by 목적어가 들어가죠. 마치 산수처럼 공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비동사 pp가 수동태인데 비동사와 pp 사이에 이렇게 being이라고 하는 진행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어구가 들어가 있으면 진행형의 수동태라고 해서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것은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이런 표현이죠. 되다 당하다 그러면 수동태고 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렇지만 동작이 진행 시제라고 하죠. 이런 거는 진행 시제도 수동태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드디어 이제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뭔가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만약에 10년 동안 이루어진 프로젝트면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진행해 왔다. 그 프로젝트가 10년 동안 진행되어져 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have나 has, pp라고 하는 그 동작의 목적어를 가짐으로써 이게 완료 시제죠. 완료 시제가 수동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주어, have, has, had가 되고요. 과거 완료면 had로부터 시작하고 현재 완료면 have나 has로 시작하는데 중간에 being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pp, by, 목적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우리들에 의해서 행해져 왔다. 그죠? 진행되어져 왔다. 그래서 뭐뭐 되어져 왔다. 이렇게 뭐뭐 되어져 왔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시제는 되다, 당하다. 진행 시제는 되어오고 있는 중이다.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나의 어머니에 의해서 부엌에서.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금문교가 만들어져 왔다. 바로 그러한 공단에 의해서 거의 60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때 되어져 왔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 수동태 만드는 3가지 방법. 기본형, 비동사 PP. B는 시제와 수에 따라서 am, is, was, were가 되고 PP는 동사의 3단 변화를 이용해 붙인다. 규칙과 불규칙 변화에 의해서 변화하고 바뀜으로 주의한다. 2번째, 예문. He made many mistakes before. 그는 그녀 앞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많은 실수가 저질러졌다. 그에 의해서 그녀 앞에서. 자,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진행형. 비동사 being PP로 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가 된다. 진행형 동사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수동으로 얘기해야 될 때도 당연히 있겠죠. 따라서 She's making some food in the kitchen. 그녀는 부엌에서 약간의 음식을 만들고 계신다. 약간의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is being made. 누구에 의해서? by her in the kitchen 되겠습니다. 3번째, 완료는 have been PP가 되어서 되어져 왔다는 의미를 갖는다. He has made 5 houses in the area.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그런 프로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사무국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면서 고향에 땅을 사서 어머니에게 미처 지어주지 못한 집을 5채인가 6채를 지었던 것을 TV에서 봤습니다. 그것처럼 그분은 지어왔다. 5채의 집을 그 지역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채 집이 지어져 왔다. 그 남자에 의해서 바로 그 지역에. 이렇게 해서 5 houses have been made by him in the area.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동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는 경험이 되었다든가 계속된다든가 완료된다든가 결과된다든가 이런 개념에서는 완료 수동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몇 가지로 만든다? 3가지다. 자, 단순 시제를 만들기도 하고 진행 시제를 만들기도 하고 완료 시제를 만들기도 한다. 그 사이에 be, PP, be being PP, have, has, had, been PP로 만들어진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동사를 딱 보고 수동이네? 그러면 주동수태 하라. 주동수태. 주어 동사를 보면 수일치, 태일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딱딱 맞는 거. 시험 문제에 별표 3개짜리.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수동태와 능동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3가지 방법의 수동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동사 구까지 사이드로 살짝, 그죠? 메인 디시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인데 동사 구동사를 하더라도 단순, 진행, 완료라고 하는 방법은 변함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수동태에 대한 기본을 완성했습니다. 자, 잠시 쉬셨다가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고 잠시 여기에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어요.